정유라는 럭비공이다. 귀국해 입을 열면 다 터진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지금부터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할 땐 정유라는 제가 어렸을 때는 얌체공이 있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서 얌체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가 자체가 핵폭탄은 아니에요. 핵폭탄은 한 번 터지고 끝나잖아요.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땐 지뢰라고 봐요. 수십 개의 지뢰.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터질 수 있고 저렇게 건드리면 저렇게 터질 수 있어요. 그 친구 들어오면 상황이 또 어떻게 돌변할 수도 몰라요. 그거는. 뭐 지금까지 어른들이 거짓말했던 게 다 탈로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궁금해서 정유라하고 가까이 많이 시간을 보내신 분이죠? 예, 한 3개월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때요? 정유라는 당시 독일 생활이 상당히 폐쇄적인 생활을 했었어요. 예. 당시에 제가 이제 8월 달에 갔을 때는 엄청나게 무더웠을 때거든요. 에어컨도 없는 집에 창문도 다 닫아놓고 커튼도 다 친 상태에서 아무도 밖에서 안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불쌍하게 봤었어요.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살지?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처음에. 네,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지나고 나다 보니까 아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폐쇄적으로 사는구나라고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한성질 한다면서요? 네, 저는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독일이라는 부분. 그러니까요. 말도 엄마의 욕심이지만. 그런데 본인이 말을 안 타는 거예요. 하여튼 엄마 말 되게 안 들었네요. 말도 안 타고 말도 안 듣고 말이 문제죠. 그러니까. 말이 문제네 정말. 자, 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엄마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정유라하고 굉장히 싸우는 게 개 때문이다. 개를 못 기르게 하고 해서 그럼 개를 기르게 해줄 테니까 말을 타라. 이렇게 설득도 했다고 하고 또 그 옆집에서 신고를 하는 게 개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개를 어떻게 집착을 했길래 그 개 얘기가 그렇게 나오죠? 개를 한두 마리 키우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키워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10마리 키워도 되고 200마리 키워도 되고 저는 많이 키워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 관리 부분이죠. 그렇죠. 개를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 문 열고 들어왔는데 개가 11마리가 뛰어다니고 고양이가 3마리 뛰어다니고 그 거실에 똥하고 오줌하고 이렇게 범벅이 돼 있는데 본인의 손자가 거기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를 좀 분리해서 키워주길 바랬던 거고 근데 그게 정유라는 품어서 이제 살길 원했고 엄마 입장에서는 분리를 해서 깨끗하게 좀 키워라 라고 거기까지 절충이 들어왔었는데 나는 개하고 고양이가 이렇게 못 살게 하면 난 말을 안 타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개팍한 성격이 나왔죠. 성격이 좀 그러네. 너무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개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왜 저기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 좀 상식을 지나칠 정도예요. 그죠? 좀 이상하죠.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누구나 다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고. 그 정도는 이 정도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해 너무. 그리고 아빠더러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생물학적 아빠가 아버지, 생물학적 아빠?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옆에 한 몇 개월 같이 있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 부장님 생각할 때 왜 최순실 씨는 그렇게 이 딸한테 집착을 할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하고 독일을 제가 다녀오면서 풀렸어요. 거기 가서 이제 최순실 씨를 과거서부터 도와줬던 지인분들을 만나뵈러 다녔는데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못 가졌었대요. 아이를 못 갖다가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게 정유라고. 그래서 정유라가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하는 게 정자만 제공했다. 그 표현인 것 같고
그럼 잘할 때는 별로 아버지로서 뭐 해준 게 없다는 뜻인가요? 본인에게? 아니면 잘할 왜 정이 왜 때는- 없지? 시험관 아기라고 해도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예, 근데 잘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 같이 일했던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워주고. 돌봐주신 아주머니가 독일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유라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키워 살았다. 제가 그 정유라가 다니면 5명이 붙었대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붙어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관리를 했다는 거죠. 엄청나네. 예. 나이는 22살이 맞아요? 네.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20살이었으니까요. 올해 22살. 확실해요? 아니 근데 아빠를 생물학적 아빠라 그러면 시험관 아기였으면 결국 엄마도 생물학적 엄마 아니? 시험관 아기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그렇죠. 아니죠. 자궁의 아니, 임신은 해요. 잠깐만, 요거 수정만 들어보세요. 다 바깥에서 하고. 그렇죠. 그런 거죠. 이거 그걸 잘 모르시네요. 잠깐 들어보세요. 아,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최순실이 어려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그 K스포츠가 태권도 시범단이 있었거든요. 그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멕시코 예. 행사 순방 예, 때문에 예, 예, 문화 행사로 이제 태권도 시범단이 필요한데 거기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본인이 스케줄을 갖고 오면 본인이 다 고쳐요. 최순실이 태권도 시범단은 뭐 15분 아니면 뭐 20분 뭐 순서는 어디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이 다. 도대체 뭐 이 정권에서 뭐 그 전 정권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최순실이? 실세죠 실세. 그러면 최순실이 최근에 한 말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아이돌 스타처럼 좋아했고 또 존경도 하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인단 말이죠. 그게 진심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왜 그럼 정확히 그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제가 정확히 들었던 그냥 워딩은? 워딩은 독일에서 대통령과 나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다. 이게 끝이었어요. 친한 언니 동생. 예 예.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끝이었었어요. 동격이라는 뜻인가요? 언니 동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의 뉘앙스가 정확히. 동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물어보다 또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가버리고 정유라는 럭비공 귀국해 이별면 다 터져. 터지게 뭐가 남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어른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뭐 이재용, 뭐 등등 기타 등등 네, 뭐 건명되는 사람들. 이 친구는 저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한번 하려고 그랬었어요. 2014년도에. 무슨 내용으로? 2014년도에. 예. 그래서 정리는 한번 건 나오기 전에. 예, 한번 난리가 날 뻔했었어요. 예, 저도 이거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아예 챙겨주질 않는다 이거죠. 뭐든지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다 대통령한테만 가 있고 나는 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등한시하냐. 그래서 내가 소상히 다 밝히겠다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뭘 그래서 소상히 무엇을 모르겠어요. 어떤 대통령과의 거를 관계 소상히 뭐 이런 거. 대통령과의 아니 관계? 본인을 위해서 대학교의 전체를 통째로 입학부터 바꿔가면서까지 하는데 그 뭘 시간이 안 다 됐는데 챙겼다는 큰일 났네 이거. 2014년이면 정말 큰일 났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고3 때 그랬다고요? 네네. 다 됐어 시간이. 근데 폭로 안 한 거 있죠 아직도 마음속에. 폭로 안 한 건 있습니다. 폭로 안 한 게 있는데 괴롭죠.
그 시간은 다 됐고 네, 좀 괴롭죠. 내일 잘 생각해 보시고 금요일 날 나오세요. 또 박관철 정경지처럼 안 나온다 그러지 말고. 뭐 지금까지 어른들이 거짓말했던 게 다 탄로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그렇게 해놓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불쌍하게 봤었어요.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살지?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처음에. 아이고야. 네,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지나고 나다 보니까 아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폐쇄적으로 사는구나라고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한성질 한다면서요? 네, 성인 저는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네. 왔었고 중간에 항상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궁금해서 정일하고 가까이 많이 시간을 보내신 분이죠? 예, 한 3개월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어때요? 정유라는 당시 독일 생활이 상당히 폐쇄적인 생활을 했었어요. 예. 당시에 제가 이제 8월 달에 갔을 때는 엄청나게 무더웠을 때거든요. 에어컨도 없는 집에 창문도 다 닫아놓고 커튼도 다 친 상태에서 아무도 밖에서 안을 보지 못하게. 정유라는 럭비공이다. 귀국해 입을 열면 다 터진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지금부터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할 땐 정유라는 제가 어렸을 때는 얌체공이 있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서 얌체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가 자체가 핵폭탄은 아니에요. 핵폭탄 한 번 터지고 끝나잖아요.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땐 지뢰라고 봐요. 수십 개의 지뢰.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터질 수 있고 저렇게 건드리면 저렇게 터질 수 있어요. 그 친구 들어오면 상황이 또 어떻게 돌변할 수도 몰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독일이라는 부분. 그러니까요. 뭐 말도 엄마의 욕심이지만. 예. 그런데 본인이 말을 안 타는 거예요. 하여튼 엄마 말 되게 안 들었네요. 말도 안 타고 말도 안 듣고 말이 문제죠. 그러니까. 말이 문제래 정말. 자, 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엄마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정유라하고 굉장히 싸우는 게 개 때문이다. 개를 뭐 못 기르게 하고 뭐 해서 그럼 개를 기르게 해줄 테니까 말을 타라. 뭐 이렇게 설득도 했다고 하고 또 그 옆집에서